구축함 사고 복구와 관련하여 현지 복구 추진조는 6월 초 함의 균이용성을 복원한 데 이어 5일 오후까지 함을 안전하게 종진수하여 부두에 계류시켰습니다. 다음 단계 세밀 복구 작업은 라진 배수리 공장의 건도쿠에서 진행되게 되며 작업 기간은 7 내지 10일간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함의 완전한 복구는 어김없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 소집전에 결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대로 지켜보는 앞에서 바다 진수식 중 쓰러졌던 구축함 5,000톤급이었죠. 이거 다시 빨리 일으켜 세우라고 김정은이 지시했었죠. 2주 만에, 보름 만에 바로 세워졌습니다. 당시에 심각한 범죄 행위라면서 경로를 냈던 김정은 위원장은요.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줄 테니까 원상복구해라 라고 지시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 구축함이요. 현재 청진항에서 나진항으로 세워져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조선소의 건조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왜 굳이 구축함을 나진으로 옮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지난번 최현호를 서해 쪽에서 진술을 하긴 했지만 저렇게 5,000톤이나 되는 큰 배를 건조한 경험이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북한이 도움받을 수 있는 국가는 러시아고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러시아와 가까운 곳에 있는 조선소를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할 수밖에 없어서 나진항으로 이동하는 것은 러시아의 어떤 기술적 도움을 염두에 둔 이동이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쓰러진 구축함 주위에 풍선도 보이고 북한이 갖고 있는 기술로 과연 이거 세울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 아래 구축함 복원 작업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위성으로 볼 때처럼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부의 성능까지 이게 이 기한 내에 정상화될 수 있을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김정은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기술자들이나 조선소에 있는 노동자들이 죽을 힘을 다했구나. 일단 배가 우리가 예상과는 달리 이제 똑바로 섰다는 거는 약간 놀라운 측면이지 않습니까? 물도 많이 들어갔을 테고 장비도 많이 물에 젖어서 망가졌었을 텐데 부두에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바다에 나가서 시험 운전하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할 테니까요. 저 배가 과연 정상적으로 성능 발휘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조급하게 일단 배를 띄우긴 띄웠지만 구축함으로서의 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기간이 더 필요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복구 시한으로 제시한 날짜가 바로 제8기 12차 전원회의 소집일입니다. 이달 말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때까지 모든 일이 끝나야 되는데 과연 북한이 이거를 또 해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구축함이 정상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북한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하나 들어보실까요? 자, 들으신 노래는 지난 4월에 평양 화성지구 3단계 준공식에서 공개된 정든 나의 수도 평양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자, 어제 날짜 노동신문에 실린 기사 해설을 보면요. 평양 찬가로 김정은 치적 뽐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의 평양 저렇게 정말 아까 영상으로 보니까 휘황찬란합니다. 속된 말로 삐까뻔쩍한데 저런 모습에 반해서
최근에 큰 수해를 입은 지역은 맞습니다.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노래를 공개하는 건 그냥 노래 공개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래 자체가 당 정책의 집약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지금 들어보신 가사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평양은 그 세계의 어떤 도시와도 견줄 수가 없다. 영광의 도시 평양은 어머니의 품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동신문에서는 사실 북한 주민들이 나는 평범한 노동자인데 이렇게 대단한 이 지상낙원 평양에서 산다는 데 대한 자부심이 있다라는 그런 반응까지 싣고 있어요. 당연히 체제 선동과 이 홍보를 하기 위한 이런 의도에서 노래를 발표했다. 이게 태양절에 발표가 됐는데 튼 거는 본인이 주도했던 그런 살림집 준공식에서 틀었다라고 합니다. 네. 치적을 강조하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북한 신의주 지역 일대에서 굉장한 혼수가 1년 전에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그 복구가 지금도 진행형이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회복된다거나 경제적인 좀 여력이 된다거나 이거는 거리가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의 인민들이 굶어 죽고 수해로 목숨을 잃고 이런 상황 중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본인 사치에 대해서는 절대 줄이지 않기로 유명하죠. 특히 김정은은 담배 애연가, 굉장한 골초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피우는 담배가요,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요, 한 갑에 10,000원이나 한다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팔아도 10,000원짜리 담배는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싼 담배를 핀다는 겁니까, 김정은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밀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보루에 한 10만 원 정도, 96,000원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수입해서 팔면 뭐 그보단 적겠죠. 밀수이기 때문에 리스크한 그 가격까지 포함된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북한 취재를 위해서 네. 북한 사람들과 회식도 해보고 그랬는데 네. 워낙에 김정은만이 아니라 북한 주민 모두가 애연가예요. 그래요? 진짜 독한 술 좋아하고 네. 담배 많이 핍니다. 그래서 담배 얼마냐 그랬을 때 96,000원 한 보루에 10만 원 불가능합니다. 10만 원이면 이 북한에서도 피는 사람이 없어요. 김정은만 아마 필 겁니다. 그렇죠. 그럴 정도로 비싼 가격인데 이 727 담배가 727이 아시다시피 정전 협정 체결일입니다. 북한에서는 이걸 전승절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승리한 날이다라고 하는 그 7월 27일을 이렇게 담배 이름으로 붙였고요. 네. 실제로 밀수로 해서 중국 사람들이 피우면서 이러니까 김정은이 계속 이 담배를 피는구나라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 그 품질 자체는 그렇게 낮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러나 이 727 담배 얼마나 북한 주민들이 진짜 많이 필 수 있을지는 네. 보나마나 뻔합니다. 김정은만 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나친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을 유발할 수가 있죠. 네.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